삼성에 할 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지난 주말 삼성 바로잡기 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75년 무노조 신화 속에 감춰진 삼성의 민낯이 폭로됐는가 하면 직업병 은폐, 의료 민영화 추진 꼼수 등 시민사회의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원격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삼성을 위한 것입니다. 삼성에게 20조 원을 퍼주자는 이 원격으로가 바로 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원격으로 사업입니다. 이 원격으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내세워서 4대강 파헤쳐서 20조 원 쳐놓은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원격으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삼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개입설 등 윗선이 누구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2달 반 전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내연료로 지목된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청와대가 최동욱 찍어내기의 배후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재벌 봐주기에 권력 눈치 보기에 바쁜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시민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고 또한 사회적 흉기, 종편이 졸속으로 재승인된 상황에 대한 이 참담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고발뉴스가 담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이렇게 생각이 성숙되어 있는데 국가 권력이라 하는 것들이 이건 완전히 유신 시대보다 더하게 후퇴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이 심교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종편이 글쎄요 그거를 제대로 정화작용 이런 걸 할 수 있을지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한미디어가 더 많이 커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종편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려면 국민이든 시민들이든 모든 대한미디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고발뉴스나 아니면 뉴스타파 같은 곳에 더 많이 후원도 하고 관심 많이 가져주는 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에 계신 그분의 동생 박지만 씨가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행을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태민 씨의 사위이자 베일에 가려진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박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이 정 씨의 측근인 청와대 비서진 3인방이 막았다라는 설이 돌았었는데요. 박지만 미행 사건이 박지만 정윤회 이 세력 간 권력 암투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분, 권력 투쟁이 없다고 큰소리치기보다는 권력 암투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 주말 한 언론의 집중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은 매 정권 때마다 언론에서 보도돼 이슈가 됐지만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되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피해자 보상과 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이 진상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이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이 국가정책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준민 활동가입니다. 아주 국가가 그 뇌물불량 사배시포라고 하는 걸 근거로, 그리고 부산시와 그 불황인 그 위탁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박인근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아주 계획적으로 실시한 거다. 개인의 잘잘못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이런 각각의 법에서 정확하게 그 거주인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들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다면 이런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